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붓꽃과의 불로장생 범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부채의 꽃은 호랑무늬의 반점이 있고 잎은 마치 부채를 활짝 펼쳐놓은 것처럼 생겨서 범부채라고 합니다. 고려 때부터 호인선이라고 부르던 것이 동의보감에서 범부채로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의 산과 들판에 자생하고 특히 중부 이남과 섬지방의 해안을 중심으로 가끔씩 목격은 되지만 야생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식물이 아니어서 현재는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많이들 기르고 있습니다. 성미는 쓰고 매우며 차갑고 미량의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폐, 그리고 3초의 오장육부에 들어갑니다. 양리실험에서 범부채는 항미생물작용과 타액 분비 촉진작용을 하고 사간 달인물은 피부 사상균에 대해서 강한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사상균과 인플루엔자, 포도상구균, 녹농균, 디프테리아균, 장티푸스균, 결핵균, 대장균 등의 각종 바이러스와 피부염에 대항합니다. 임상실험에서는 사간 15g을 물로 달여서 매일 3회씩 1개월 복용했더니 유민뇨 환자들이 완쾌가 되었습니다. 또한 범부채 900g에 물 156L를 가해서 1시간 정도 끓인 후에 침전물을 여과해 다시 식염 160g을 가하여 이것으로 환부에 씻었더니 피부염 환자 253차례 실험에서 모두 현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증인 경우에는 한 번 씻은 것만으로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중증인 경우에는 이튿날에 다시 한 번 씻었더니 구진이 서서히 작아지며 조홍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당뇨 환자가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 고혈당인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으로 인한 여러가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은 크게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고, 급성합병증은 혈당 조절이 안 되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지나치게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만성합병증은 오랜 기간 당뇨병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몸의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합병증은 주로 혈관이 망가져 생기는 것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거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에 따르면 범부채 뿌리줄기로부터 당뇨 실험지의 조직 내에서 당뇨합병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험 내용은 당뇨지에서 연속 10일 동안 100mg을 경구 투여하였을 때 좌골신경과 적혈구세포와 같은 조직 내 소르비톨 축적에 중요한 억제작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사간 팩토리겔린의 당뇨병 합병증 잠재적 천연물질로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뛰어난 화합물의 원인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실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혈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고 중성지방도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에 지방이 자꾸 쌓이게 되면 크고 작은 혈관이 막혀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데 사간 범부채 추출물이 당뇨 합병증의 원인들을 없애거나 예방하는 긴요한 약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상 범위 내로 혈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병행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고 막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기관지염과 폐포구조의 손상을 보이는 폐기종으로 이 두 질환이 한꺼번에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폐포에 이르는 기도가 폐쇄되고 막히게 되는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오랫동안 객담을 동반하는 기침과 가래, 토혈 증상이 계속되고 호흡이 몹시 곤란하며 고열과 감기 그리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문제를 크게 야기시킵니다. 이러한 폐쇄성 폐질환을 사간 추출물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논문과 몇 가지 실험 내용이 있습니다. 사간 추출물로 생쥐를 모델로 실험을 한 결과에서 폐조직 내 발현의 증가 및 조직학적 폐조직 폐손상을 유의 있게 감소를 시켜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치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실험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폐포 주위의 염증세포를 유의적으로 급감시키고 확장된 폐포 크기를 의미 있게 감소시키므로 폐렴과 폐질환 및 위험 환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약재입니다. 범부채는 보통 봄과 가을에 뿌리를 캐내서 줄기와 가는 뿌리를 잘라버리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하선염과 결핵성 임파선염에는 신선한 범부채 뿌리 10에서 20g을 물을 적당히 가해 달여 마시면 되고 하루 2회씩 식사 후에 복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유방염과 악창, 악성 종기 치료에는 범부채 뿌리와 원추리 뿌리를 함께 분말로 가루를 내서 벌꿀에 개어 마시면 됩니다. 복부가 창만하고 움직이면 뱃속에서 물이 자꾸 출렁거리는 소리가 나며 피부가 검게 변하는 증상에는 범부채를 잘게 직지어서 짜낸 즙을 계란 크기 정도의 분량으로 복용하면 물이 내려가서 낫게 됩니다. 기침과 천식, 인후염, 숨이 거칠고 답답한 증상, 폐렴 해결에게는 범부채와 꿀풀 개나리 열매를 각각 같은 양으로 환제를 만들어서 1회에 8g씩 식후에 끓인 물로 복용하면 됩니다. 생리불순과 출혈에는 익모초와 함께 달여서 먹으면 되고, 위장염과 대장염에는 메밀가루와 함께 노랗게 볶아서 그 끓인 물로 7.5g씩 매일 3차례 10전마다 복용하면 됩니다. 간염과 황달에는 마늘과 범부채를 각 3~5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복용하거나 환제나 산제로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 밖에 실험에서 범부채와 적작약, 치자 적복령, 승마 백출 이런 6가지 한약재로 만든 사간탕은 인체 위암 세포 증식의 활성과 의존적 유발로 위암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범부채는 차갑고 어느 정도의 독성이 들어있어 몸이 찬 사람이나 맥이 약한 사람, 몸에 열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임산부는 복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장복하면 몸이 허약해지게 되니 장기간 복용은 삼가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